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5월 첫째 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제법 쌀쌀하지 않은 좋은 날씨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5월은 이 공휴일이 평일이랑 겹쳐서 여행 가기 참 좋은 날들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 오늘은 국내를 벗어난 해외 여행지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역시 수익 가져다줄 좋은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회사 여행가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여행지 이야기, 종목 이야기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부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연휴가 좀 길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쉬셨어요, 잘? 잘 쉬었죠. 네. 잘 쉬는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5월 달에 시장을 맞이해서 또 어떤 변화가 들어올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쉬어도 몸은 쉬어도 네. 생각은 또 많아지는 어떤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4월 달이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네. 이제 5월 달은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몸을 쉬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쉬어야죠. 네. 그래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여행가자 오늘은 조금 좀 다른 컨셉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거기서 관련돼서 특히 이제 여행을 가야 몸도 또 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흐름들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연휴가 있다고 하셔도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 수익을 위해서 머리는 잘 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신 것 같은데요. 앵커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아니 저는 집에서 그냥 얌전히 쉬었습니다. 그럴 날씨가 아닌데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사실 이 휴일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미리 알았어야지 좀 비행기표도 끊고 차표 끊고 했어야 되는데 돈은 되시는 거죠? 네. 매일 휴일처럼 집에서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긴 연휴가 있는지 깜빡하고 못 다녀왔네요.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런 거 이제 보통 여행은 뭐 계획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딱 봐서 휴일이네 가야지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여행의 묘미는 즉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근데 왜 저는 못 가죠? 죄송합니다. 네, 그 명언 삼아서 저 내일 한번 나가볼까? 죽겠죠. 내일은 네, 어디를 나가신다는 것보다도 또 자녀가 없으시니까 아직까지 없으시죠? 네, 맞죠? 없습니다. 네. 자녀가 없으시면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에서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그야말로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이런 때 아이들을 충분히 어떤 대접을 해야 되는 날이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 겁니다.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린이날 전야제인 오늘의 이제 명언이십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양시장 모두 조금씩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 녹화 날인 오늘 5월 4일 월요일 기준으로는 코스닥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코스피는 조금 오른 상태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 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추천해드린 종목들도 조금은 이렇게 많이 가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이 코프라 그리고 KTS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이랄 것도 없이 두 종목 다 좀 주춤하다 보니까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괜히 몸이 움츠러들고 그러기만 한 상황인데요. 일단 뭐 시장도 시장이었지만은 일단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가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때 밀린 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으로 약간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패턴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 일단 먼저 코프라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프라 같은 경우 한번 이제 고점을 경신하고 지금 계속 어떤 횡보세, 조정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위쪽을 좀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장과 함께 약간 좀 주춤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지난번 저점대 부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들 다시 한번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이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급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계속 많지는 않지만 유입세가 들어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밀리기보다는 일단 지난번 박스권 하단부 13,000원대 초반대에서는 어떤 지지권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소폭 좀 밀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 관련된 그리고 특히 올해의 양호한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지권을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반등 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연장이 박스권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KTS입니다. KTS는 공교롭게도 말씀드린 다음 날 주가가 한번 움직이다가 바로 또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뚫는 듯 돌파를 시도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여전히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중국 관련된 텍스 리펀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흐름들인데 고점권에서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개장을 하는 이번 주 수요일이겠죠.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추세가 수렴되는 현상, 즉 고점과 저점대를 좀 낳는 그런 현상들을 이어지면서 수렴 과정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권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인데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좀 밀렸다고 해서 바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어떤 추세 안쪽에서 계속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도적인 세력이나 아니면 여전히 재료 부분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모멘텀 아직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일단 역시 보유 관점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적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종목들이 주춤해서 옷차림도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게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 분위기가 나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일단 옷은 네. 패션이죠. 예, 그럼요. 패션은 약간 원래 패션의 기본은 블랙 계열, 예, 무채색 계열이 패션에 엣지 있는 계열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소화를 못하고 자꾸 콧물이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이제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 이 두 종목 모두 손절가까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예민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여행지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행지는요, 요즘 경제 상황과 조금 맞물린 곳으로 찾아봤습니다. 요즘 이 환율 쪽 상황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이 엔저가 심화가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엔화가 저렴할 때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일본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 사실 일본 여행은 방사능 피해로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사고 피해 지역과 조금 떨어진 곳이라면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그중에서도 이 간사이 지방인 오사카로 여행지를 정해봤습니다. 부장님은 일본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일본은 몇 차례 갔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왠지 가기가 두려운 게 그런 이제 방사능 얘기들 그런 쪽도 나오고 특히 이제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중국 분들께서 중국인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최근에 일본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그 엔저 현상 때문에 가서 조금 더 내 돈을 가지고 값어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나오면서 중국 분들도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국가 감정들 같은 경우도 조금 미묘하게 작용했는데 그쵸.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때 안 가면 언제 가보겠느냐. 이런 관점이 나오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속속들이 많이 관광객 유입 속도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몫을 하죠. 네. 과거에는 방사능 관련된 얘기 때문에 또 많이 주춤했다가 똑같이 한 대마도 같은 경우는 당일로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요. 네. 당일로도 갔다 오다가 또 면세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 요즘 단기 관광 코스로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흐름과 함께 오늘은 드디어 국내를 벗어나네요. 네. 그래서 일본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또 동포들이 많이 재외 동포들이 많이 또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간혹 가보면은 한국말 많이 들린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크게 거부감도 없는 도시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사카 하게 되면 또 서쪽 그러니까
방사능 지역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서남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골랐고요. 도쿄 위쪽으로는 가시지 마시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서일본의 중심 그리고 문화 역사의 중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가보실 곳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또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특히 이제 일본 하게 되면은 또 성문화가 발달돼 있죠. 여기서 성이라는 다른 성이 아니고요. 네, 성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사카 성이죠. 오사카 성 하게 되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알려진 일본의 성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3대 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뭐 구마모토 성 그리고 나고야 성, 나고야 지방에 있겠죠. 구마모토 성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오사카 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본 관련해서 화보나 배경을 많이 찍을 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물 중에 하나가 이 오사카 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벚꽃이 휘날리는데 거기서 일본 그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흐름 보게 되면 이 오사카 성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셔서 또 즐겨보실 만한 그런 성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가면은 보통 2일차 정도 이쪽에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둘러보고, 예, 그리고 또 일본의 정치, 또 특이한, 일본 건축 문화의 특징이 또, 이제, 저희처럼 좀 다르게 약간 성을 쌓는데, 보통 이게, 저희는 이제 기와가 한 줄로 싸서 이제 이걸 일렬로 나오는데, 이쪽은, 또 중국과도 다르죠. 좀 약간 다양한 각도에서 기와를 쌓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정취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오사카섬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이제 대관람차라고 하는 보통 이 대관람차 하게 되면 가장 유명한 게 제가 알기로는 런던 아이라고 그쵸? 하죠. 네. 이렇게 보통 액션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예. 어떤 재난 영화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그런 자꾸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 대관람차가 어떤 아시아에서 최대 크기인가요, 이게? 오사카 최대 크기가 이제 덴포잔 대관람차라고 있고요. 또 우메다에도 햇파이브라는 대관람차가 있다고 해요. 사실 저 되게 로망이 있거든요. 이 대관람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이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낭만적으로 나오는데 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남자친구분께서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런 이제 한 바퀴 돌아갈 때 또 많게는 또 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30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안에서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이죠. 네. 거기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엄청 큰가 보죠. 천천히 돌아가게 되면은, 특히 이제 해외에서 그 런던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오사카는 안 가봤기 때문에, 오사카 대관람차는 안 가봤기 때문에, 가야죠. 가는데, 아이들이 다 태우고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또 가보실 만한 어떤 그 관람, 지역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특이한 게 또 오사카 지역에는 우메다 스카이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정원인데 공중에다 정원을 그러니까 옥상 같이 생긴 곳에다 정원을 지어놔서 특히 여기서 야경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또 이쁘다고 하네요. 네, 말 그대로 스카이 빌딩이네요. 그렇죠. 스카이 빌딩. 그러네요. 네. 63 빌딩도 조금 바꿔서 이제 약간 좀 밑에도 좀 보이고 그런 쪽으로 바꿨으면은 아마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오사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죠. 그렇습니다. 테마파크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영종도 쪽이나 그런 쪽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지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일본에선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게 되면은 특히 많이 알려진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또 같은 어떤 촬영 세트를 또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유니버설 영화가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유니버설, 사실 제가 디즈니랑 유니버설 구분을 잘 못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해리포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자세한 거는 가봐야 알기 때문에 해리포터 성 같은 경우도 거의 지어져 있어서 특히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마시던 그 맥주 있죠. 맥주 비슷한 음료들. 버터 맥주. 그렇죠. 잘하시네요. 해리포터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헤르미온느였나요? 여자 엠마 왓슨.
닮았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네. 뭐 헤르미온느라고 안 하시고 저는 해리포터 닮았다고 그런 줄 알고. 안경을 쓰셔야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또 슈렉도 있죠. 맞아요, 슈렉도 맞아요, 있고요. 슈렉. 그리고 또 바로 커닝을 하다 보니까 스파이더맨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의 동심으로 돌아가서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아닌가 싶은데 가격은 조금 할 겁니다. 예, 가격은 좀 하는데 그래도 하루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통 저희 뭐 에버랜드식으로 네. 가서 이렇게 충분히 놀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아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이 해리포터가 특히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해요. 해리포터를 꾸며놓은 곳들에 네. 이제 할로윈 때나 가가지고 이제 망토 같은 거 두르고 네. 해리포터 놀이하고 어린이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좋아해요. 네. 아직 마음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로 네. 내일 어린이날인데 저도 좀 놀러 갈까. 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그 밖에 이제 또 어떤 쇼핑이나 어떤 또 이런 관광지 쪽에서 또 유명한 건 또 이제 먹거리 이런 것들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또 보다 보니까 한큐 백화점이라고 이거 딱 한 큐네요. 네. 그래서 한큐 백화점이라고 각종 디저트로 유명한 또 백화점이 있고 또 쇼핑으로 유명한 신사이 바시, 예, 신사이바시 스시라고 얘기하죠. 어렵네요. 예. 소데스까? 네. 예. 그래서, 네. 이런 쪽들이 도톤보리 같은 경우도 최고의 유흥가 쪽으로 나오면서 명동이나 홍대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특히 어떤 일본의 쇼핑 문화는 또 약간 어떤 미니어처나 네. 아니면 또 약간 좀 엣지 있는 패션도 좀 독특하죠. 예, 일본의 패션들 또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한번 좀 또 지나보실 만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약간 떨어진 곳인데 스파월드 특히 이제 온천 쪽으로 또 유명한 쪽도 있기 때문에 스파월드까지 같이 가다 보게 되면 약간 2박 3일 정도의 일정은 조금 빡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금요일 날 떠나서 토, 일 이 정도까지 오는 데는 조금 빡빡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관람을 하는 차원에서 특히 온천은 한국에서 하시죠. 한국에서 하시고 특히 이제 일본의 정치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고 한 딱 3일 정도 다녀오시면 참 좋은 어떤 여행 코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오사카가 또 도시이니만큼 이제 그 구경을 많이 하고 자연 경관을 보기보다는 도시 안에서 많이 놀고 이제 쇼핑하고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고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또 이제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오코노미야키라고 아시나요? 그렇죠. 문어 살이죠, 그게. 네, 이 오코노미야키 그리고 타코야키가 사실 이 문어로 만든 문어빵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창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많이 들어온 음식들인데 네. 이 타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 그리고 야키소바까지가 오사카의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문어빵, 네. 오코노미야키, 빈대떡, 네, 예, 그쵸. 무슨 부침, 네. 네. 그리고 야끼소바, 볶음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여기서 만들어졌나요? 네, 유래가 오사카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여기 예. 전주 비빔밥 하듯이 네. 이렇게 오사카 하면 오코노미야키 이게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항상 원조는 우리나라에서 한 줄 알고요. 가게 되면 원조 그럴 수도 야끼소바 있어요. 이렇게 가서, 써놓은 네. 집도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은 디저트로 유명한 문화가 많이 발달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이 롤케이크 안에 생크림이 가득 든 도지마 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도지마 롤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오사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네. 느끼함을 좋아하는 그 생크림 팍팍 넣어서 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말아서 하는 차라리 김밥 먹겠습니다. 네.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고 이제 네. 여성분들은 사실은 이 디저트 많이 좋아하시니까 한교 백화점 이런 곳에 가서 디저트 드시고 맛있는 먹거리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행지 가까우면서도 엔저 현상으로 저렴하게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곳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바로 일본 오사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에게 수익을 실현시켜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행지까지 알아봤으니 종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부장님, 이번 주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있나요? 네, 이번 주는 복수를 해야죠. 네. 지난주에 부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그래도 될 만한 종목들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은 특히 이제 코스피의 한 종목, 코스닥의 한 종목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장한 말씀으로 각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화입니다. 네, 한화하게 되면 기업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아도 더 잘하실 겁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된 특히 화약하게 되면은 한국화약이죠. 그렇죠. 네. 한국화약으로 유명한 회사고 그리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달 가게 되면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네, 하죠. 맞아요. 네, 그럼 주체가 되는 게 한화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기네가 직접 우리는 이런 제품들 좋게 만든다라는 것도 네.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약 쪽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약간 방산 부분 어떤 그런 쪽에서도 매출이 계속 이어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기계 항공 사업까지 이랬던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 부분과 약간 이제 경기 민감 기계 업종까지도 다 통틀어는 어떤 한화그룹 쪽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적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화 같은 이런 지주회사 흐름들을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중견기업들의 지주회사 하게 되면은 효성, 코오롱, 한화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를 이제 회복하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회복하는 모습들로 이번에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동안 저평가를 받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지주회사 밑에 있는 사업회사들이 실적들이 다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를 통합으로 지주회사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개별적인 기업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회사를 사서 하나의 회사를 투자를 해서 그쪽에 대한 흐름들도 다 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주회사 관심 있게 시장이 강세일 때는 봐야 될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차원에서 한화 같은 경우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실적 흐름들을 잠시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특히 그냥 2012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2013년도 계속 실적이 부진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다시 강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이어질 걸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첫 폼은 이번 1, 4분기 실적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으로는 일단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상당히 회복될 국면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차원 쪽에서 약간 성수기로 보이는 약간 3분기 정도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올해 전반적으로 순이익 한 4천억대 부근 정도 이상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 1천억대 그러니까 3조대 초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싼 부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그에 걸맞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좀 실적이 후퇴하고 적자까지 봤던 회사 쪽에서 오히려 재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셨을 때 그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관심 있는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가는 시장의 강세와 함께 특히 2월 달에 주가가 2,000선 초반대에서 지금 주가 흐름들은 약간 44,500원이 단기 고점대 그리고 약간 41,000원대 부분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거의 거래가 그러니까 횡보나 아니면 거의 소멸되는 그런 일이 나오면서 주가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집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단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이나 실적에 대한 변화들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권에서 횡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나 에너지 보강을 통해서 확보될 만큼 그 다음에는 다음 국면으로 이어질 때는 거래가 증가되면서 다시 주가의 전고점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자리 쪽에서 거래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보여줬던 약한 44,000원대 부근에 대한 저항대는 저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는 전략 쪽에서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횡보세에서 마무리가 되는 국면 쪽을 노려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걸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부분은 횡보라고 하더라도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 다시 움직이는 약한 1차 저항대 46,500원대를 목표가로 짧게는 1차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4월 20일이었죠. 그날 주춤하다가 바로 강하게 움직였던 가격대의 하단부인 39,500원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약간 코스닥 종목들은 주춤하는 가운데 코스피 종목들이 선전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어떤 대표적인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화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로 알아본 종목 한화입니다. 이 한화그룹의 지주사로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또 얼마 전에 인수해서 석유화학의 1위 그룹으로 부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한화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국면에서 지금 현재 투자 매력 충분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녹화 날인 5월 4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 41,600원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는 46,500원, 손절가는 39,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부장님,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중소형주 코스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 차원에서 코스닥에서도 그래도 알려져 있는 회사 중에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특히 고영하게 되면 이름이 그래도 좀 한자 느낌이 나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좀 오래된 회사나 아니면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일단 이름은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은 보통 이게 쭉 생산 라인에 있을 때 이 제품이 불량품이다 아니다를 볼 때는 일일이 다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안에를 좀 깨부숴서 네. 불량품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보통 어떤 제품을 파괴를 해서 그 안에 불량품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어떤 좀 약간 직접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고영이 하고 있는 가장 큰 흐름은 비파괴 검사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제품이 불량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안에를 내부 투시를 통해서 3D 쪽으로 3D를 이용한 검사 장비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제품의 로스라고 그러죠. 제품의 손실률을 많이 줄이고 특히 이제 직접 깨볼 수 없는 어떤 반도체나 아니면은 되게 초정밀 관련된 부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고영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불량률을 걸러내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생산 라인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고 그리고 특히 이 기술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사들도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면에서 봤을 땐 해마다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갖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독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도 많이 응용을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매년 실적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실적 흐름들을 잠깐 보게 되면은 과거에 2012년도부터 2013년도 넘어갈 때 이때 부분에 약간 이제 매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했었고요. 그런데 그를 불식하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부터 영업이익, 순이익 전반적으로 다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매출 흐름을 보았을 때는 2012년도에 1,000억대 있던 회사가 올해 지금 1,800억까지 매년 성장하는 모습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작년에 그래도 최근 몇 년도간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좋은 실적보다 올해는 한 397억 그러니까 즉 영업이익이 또 한 번 약간 40% 정도는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순이익도 거의 40~50% 성장하는 모습들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럼 주가는 탄력을 받는 즉 매년 좋아지는 실적 호조된 기업이다라는 것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 흐름들을 확인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1, 4분기의 단기 비수기권 지나가면서 2, 3분기 특히 2분기를 지나가면서부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확 붙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나 분석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게 되면 오히려 고영의 주가도 실적에 대한 기반과 함께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정체를 보이던 상황 쪽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해 1분기를 지나서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약 한 48,000원대 부근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거기서 중기 이동평균선 쪽에서 지지를 받고 서서히 다시 꿈틀거면서 올라오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
횡보를 마무리하는 국면 쪽을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와 함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 45,000원대 부근 단기적인 저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는 소멸됐다가 다시 한번 기관 중심의 매수세와 함께 이제 이 정도 쉬었으면 됐다. 특히 실적 발표가 임박했다. 실적이 좋아지겠다라는 관점이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거래 증가와 함께 다시 탄력이 강하게 붙는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점이 투자의 포인트란 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44,500원대가 짧게는 저항이라고 하더라도 저항 때문에 약간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1차적인 저항대 48,500원, 즉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고점대 부분을 일단 1차로 저항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목표가로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강하게 돌파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서 일단 1차로 목표가를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한 번 더 시세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51,000원대 이상까지도 한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박스권 상단부 부분을 1차로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2,000원대로 특히 최근에 이어졌었던 지난번 저점대 부분을 다지던 가격대 부분이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위험 관리를 하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고영입니다. 이 기술력이 좋은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 2분기부터 가파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고영 녹화한 날인 오늘 5월 4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44,45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48,500원, 손절가로는 4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행지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5월장 역시 조금씩 조정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장인데요. 이제 점점 유로화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외적인 변동성도 조금씩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께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4월달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차익 매물과 함께 좀 쉬어가려는 움직임들이 5월 초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 이제 중소형주 관련돼서는 이제 내추럴 엔도텍의 여파와 함께 거기다가 실적이라는 또 어떤 기준점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연 올라온 주가를 타당하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이 또 해석이 많을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다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좀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장에서는 실적 흐름들 챙겨보시면서 갖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략을 짜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만큼 이 기업들의 실적 흐름 유심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를 알아봤고요. 이번 주 종목은 한화와 고영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으로 수익 실현 잘 하셔서 좋은 곳에 여행지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